자, 들어갑니다. 아치에 대해서 하고 라멘,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7.4, 7.5, 7.6은 케이블입니다. 문제 나오는 걸 보니까 라멘 되게 조금 나오고 기사 문제만 나오죠. 그 다음에 3힌지 라멘 아치 기사 문제 연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로 넘어가니까 기사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고급 문제들에 대해서 7급 혹은 기술사 문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케이블이 그만큼 고급이란 얘기예요. 어, 문제가 조금 더 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케이블은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들 케이블 가지고 공간 같은 경우 케이블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있어요. 콘크리트 철근을 박죠. 근데 이게 너무 힘을 적게 받아. 그러면은 안에다가 케이블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예, 케이블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예. 그다음에 뭐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멋지다, 날렵하다. 정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텐션, 고강도 케이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케이블을 콘크리트에선 텐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7.3절 먼저 들어갑니다. 아치에 대해서 바로 거의 다 마치고요. 그래서 요것이 아치고 요것이 케이블이다. 케이블은 인장을 받고 아치는 압축을 받는다. 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했고 단순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횡방향, 자기 길이 방향의 이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힘을 주로 받습니다. 힘을 받는 것들은 휘는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모멘트가 가장 거기 얘네들한테 취약한 거예요. 예. 기둥은 충력을 주로 받고요. 충력을 받도록 태어났는데 옆에 횡력을 받아. 이걸 횡이라고 해요. 가로 횡. 이게 수직 방향인데 가로 횡자라 부릅니다. 횡력이라 부릅니다. 예. 횡력을 받게 되면은 약해지죠. 마찬가지로 이거 길이 방향으로 있는데 길이 방향이 하중에 대해서는 엄청 세요. 근데 횡력에 대해서는 보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횡력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횡력에 대해서 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휜 모멘트 선도를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리고 그 최대 발생하는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좀 전에 이동하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휜 모멘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네,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것을 이 예, 볼을 약간 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죠. 휘게 만들었어요. 같은 길입니다. LL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휜 모멘트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어, 교수님, 이거 오른쪽이 이거는 힌지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롤러로 돼 있고, 예, 예, 물론 그냥 요 오른쪽을 그냥 롤러로 만들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휜 모멘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치의 키포인트는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밀려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가려고 하는 것을 꽉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힌지로. 그래서 수평력이 발생하죠. 수평력이 발생하는 덕분에 얘가 찌그러지지 않고 이 형상을 유지하고 수 있고 휜 모멘트 값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아칭 효과 때문에 이 크기가 절대적인 크기가 원래 이 길이에서 요 길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치는 휜 모멘트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치는 어떤 대가를 치러가지고 이렇게 휜 모멘트를 줄였습니까? 나머지 힘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힘은 어디로 사라졌냐 하면은 아치는 압축력을 받잖아요. 얘는 압축력을 받는 게 없잖아. 근데 새로운 압축력을 받는 거지. 근데 얘는 휜 모멘트뿐이 안 받잖아요. 휜 모멘트. 얘는 휜 모멘트하고 부재가 내력이
압축력을 같이 받는 거예요. 내력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전단력과 축력과 휨 모멘트. 근데 얘는 휨 모멘트만 받지, 주로 왼쪽 거는. 근데 오른쪽 거는 휨 모멘트 외에도 압축력을 받습니다. 하치는 압축력을 받아. 얘는 압축력을 거의 안 받아. 그러니까 힘을 예전엔 모멘트가 다 받았어야 되는데 압축력이 덜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압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조물들은 압축에 대해서 되게 강합니다. 예, 안전해요. 예, 그래서 아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호리호리하게, 얘가 이렇게 이 화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단면의 두께가 커지잖아요. 그죠? 얘는 요 화중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의 두께를 작게 만들어도 되잖아. I값을, 휨에 대한 저항, I값. I값은 12분의 BH 3승. 이 12분의 BH 3승을 적게 나눈다는 얘기는 요 H값을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H값을 줄이면은 얘가 호리호리하게 보이지. 예쁘장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계속 녹화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진정한 아치는 이거는 아치가 아니다. 예. 아치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롤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치가 아니다. 예. 요거는 아치다. 아치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평력을 받을 수 있어야지 아치다. 예. 수평력과 수직력을 받을 수 있다면은 두 개의 힘의 합력은 아치 방향으로 압축력이 돼버린다. 압축력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멘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모멘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멘트가 가해지게 되면 이놈에 의해서 발생하는 휨 응력은 I분의 MY라고 하는데, 오케이? I 값을 키워야지 이 값이 얘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는데, 예. 그래서 n 값이 커졌으니까 같은 n 값에다가 예, I 값 하면 만약에 n 값을 줄이게 되면 I 값도 줄일 수가 있다. 예, 얘가 견딜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응력까지. 요거는 일정하다고 보니까요. 재료별로. 그러면 n 값을 줄이면 I 값도 줄일 수가 있다. I 값을 줄이면은 단면은 I 값은 12분의 BH 3승이니까 폭은 같다면은, 예, 폭이란 것은 도로 폭이라든가 정해져 있으니까 단면의 깊이, 춤을 줄일 수가 있다. 다른 얘기로 호리호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치 부분은 여기로 마치고요. 그래서 아치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술사 문제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아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죠. 케이블을 뒤집었어요. 이런 구조물은 사실은 없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그러니까 위로 뒤집어 있는 것들은 아치,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케이블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양쪽이 힌지하고 힌지로 되어 있으니까 발력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는 세 개뿐이 못 구하니까 하나의 추가적인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정식이 필요해요? 임의의 반쪽을 끊어가지고, 여기 8이라고 나와 있네요. 8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만큼만 끊던지 아니면 요렇게 끊어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더 세웁니다. 예, 어떻게? 여기서 모멘트 값은 0이다 라는 요 값을 아니까, 예, 반쪽에 대해서 모멘트 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세우면 됩니다. 예, 그러면 8m가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약간 특이하게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쳐질 때는 요걸 세그라고 부르는데, 위로 하는 것들을 세그라고 부른다. 세그는 뭐냐면 말 안장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있으면은 안장을 씌웁니다. 안장. 사람이 타는. 그래서 이렇게 된 형상을 세그라고 부릅니다. 세그. 말 안장을 가지고 세그라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케이블은 기사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조금 더 고급 문제들, 7급이라든가 기술사 문제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단골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은 아치하고 반대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요런 게 케이블이고요. 이게 현수교라 부르죠. 현수교. 그 다음에 요런 것을 케이블을
해놨는데 밑에 집중 하중이 작용한다. 만약에 고무줄을 양쪽에다 달아놨어요. 케이블의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것 고무줄이죠.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에 어떤 걸 매달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옵니다. 예. 이 무게를 여기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힘의 평형 방정식에서 이 무게를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누가 버팅겨주고 있다? 이 두 놈의 힘의 합력이 합쳐가지고 요 힘하고 가운데 힘하고 같아지는 거죠. 요 힘하고 요 힘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야지 제자리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케이블을 여기다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케이블은 잡아당기는 힘만 받는다. 인장만 받는다. 힘의 방향과 케이블의 방향은 동일하다. 입니다. 네. 자, 케이블은 인장만을 받는다. 넘어갑니다. 자, 케이블이 집중 하중을 받을 때는 이렇게 선형 형상이 됩니다. 직선 형상. 케이블은 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받을 때 우리가 케이블의 반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양쪽에 고정되어 있죠? 반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자중에 자기 스스로의 무게에 영향을 무시했을 때 요게 외력으로 작용하고요. 빨간색이 요 외력에 의해서 반력을 구합니다. 근데 반력은 4개잖아. 그지? 4개. 4개인데 우리가 이 힘의 내력과 외력에 우리가 아치를 생각했을 때 내력과 외력의 힘의 평형을 이뤄서 3개의 평형 방정식뿐이 없어. X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유물체도를 그렸을 때 Y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회전하지 않고 있다. 제자리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렸어요. 자유물체도란 것은 뭐냐면은 원래 모든 구조물들은 지지점이 있어요. 지지점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막 돌아다녀. 근데 제자리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지지점에서 반력이 발생해서 얘를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경우에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요런 형상의 자유물체도지. 고정점을 안 그려요. 그럼 얘가 하중이 가해주니까 밑으로 얘가 밑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힘의 평형 3가지 방정식인데 우리가 반력을 구하는데 반력이 4개야. 수직, 수평, 수직, 수평. 하나가 더 필요해.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쪽을 끊어가지고 왜냐하면 케이블은 어떠한 지점 이런 걸 절점이라 그러는데요. 절점은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해. 예, 돌아가 버려. 그냥 우리가 쇠를 이렇게 연결시켜놔 용접을 해놔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려면 반항해. 그런데 케이블이 이렇게 달려 있어. 예, 근데 얘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돌아가 버려. 케이블은 충격분이 못 받으니까. 예, 그래서 케이블은 절점이 이걸 절점의 조인트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절점이 앞에서 3힌지 내부 힌지 아치처럼 내부 힌지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절점들이. 따라서 우리가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서 이 길이만 알게 된다면은 반쪽 가지고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반력을 구할 수가 있다. 좀 전에 3힌지 내부 힌지 했잖아. 게르버보.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이다. 절점이. 요게 똑같지 않다라고 보인다고요? 요게 내부 힌지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곳곳에. 이해됐나요? 내부 힌지가 여기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있는 거예요. 문제 풀어봐야 되나? 영어로 했어야죠.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반력이 두 개 있죠? 여러분들 레포트 오늘 LMS 올릴 거예요. 문제 풀어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예, 백견이 불여일행, 예,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손으로 풀어보는 것하고 같이 않다. 예, 그래서 했더니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는 3개뿐이 못 구한다. 라고 해서 여기 20m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요게 내부 힌지의 역할을 하니까 왼쪽만 끊어가지고 여기서의 휨 모멘트 값
값은 빵이다. 그죠? 우리가 부재력을 봤을 때 요 부재를 봐요. 요 부재를 봐요. 케이블이라고 해요. 케이블이라고 하면 여기서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힘은 부재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부재력이 발생한다. 전단력과 충력과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단력도 발생하지 않고 휨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로지 충력, 그것도 인장력뿐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고개 끄덕거리네. 예, 그래서 내부 절정과 내부 힌지와 같아. 모멘트 값이 빵이다. 그죠? 요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반력 하나를 더 구할 수 있다. 지점 반력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교수님 케이블의 장력은 얼마입니까? 케이블이라는 것을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케이블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2000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2000까지 견딜 수 있는데 얘가 2000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 장력의 크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수평력과 수직력뿐이 없어. 수평력과 수직력을 합성하게 된다면은 얘가 수직력과 수평력을 합성하게 된다면 이런 힘이 생기겠지? 그지? 예? 수평력하고 수직력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놈의 자승, 요놈의 자승하고 루트를 취하면 요놈을 구할 수가 있지? 이놈이 뭐다? 요놈의 장력이다. 장력이다. 오케이. 자, 근데 케이블에서 특이한 것은 요놈의 장력을 구했어. 요놈하고 우리가 반력에서 요놈하고 요놈을 구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이 돼 있는데 케이블이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케이블의 장력은 얼마예요? 궁금해.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어려운 문제. 그런데 여기서 10이라는 힘이 가해졌으니까 수직 방향의 힘이 합력에 의해 가지고 요 힘하고 다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직력을 구하고 요 수직력이 그대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요. 여기서 수직력을 근데 수평력은 가해주는 외력이 없잖아. 그지? 그럼 요 수평력이 그대로 요쪽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수직력은 새로 구하고 수평력은 변화가 없어요. 요거 두 개를 힘의 합력을 구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놈의 장력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수직력 값은 외부 수직 하중에 의해서 계속 케이블 구간별로 변한다. 수직력 값은. 하지만 수평력 값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 추가적인 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블에서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7급 혹은 기술사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는 수평력은 일정하고 수직력만 계속 힘의 평형으로 구간별로 구하게 한다. 입니다. 많이 어려운데 케이블 문제가 정역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동하중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예, 아주 어려웁니다. 예, 그래서 케이블 문제가 7급이라든가 5급 혹은 기술사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력을 계속 구해요. 근데 장력을 구하는데 수평력 값은 이건 호리젠털 수평력 값은 계속 똑같아요. 하지만 수직력 값은 외부 하중에 의해 가지고 10, 12 이렇게 계속 변해갑니다. 수직력 값은. 하지만 수평력 값은 항상 일정해요. 모든 케이블 구간에서 AC 구간, CD 구간, DE 구간 이렇게. 열심히 봐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7급 문제도 이렇게 나왔고요. 7급 문제 뭐 허접하게 나왔죠. 케이블을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힘의 평형이고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앞에 늘 7급 문제로 나왔는데 이것도 수평 반력 2개, 수직 반력 2개에서 4개의 반력이 있는데 요거를 주어졌기 때문에 6m라는 걸 주어졌기 때문에 요 놈에 대해서 힘의 평형 방정식 우리가 내부 힌지가 있는 경우하고 똑같으니까 요 힌지처럼 보이죠? 힌지처럼 보여왔는데 요 거리를 아는 것이 요것뿐이 모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블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 이거는 보통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케이블 정리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문제랑 다른 케이블 문제예요.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거를 보통은 정역학 시간에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급이라든가 5급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혹은 기술사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안 배웠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잘 보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의 반력을 구하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는 것은 세계의 힘의 평형 방정식 x방향, y방향, 그다음 모멘트 값이 0이다라는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어. 하지만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는 4개야. 방정식을 하나 더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식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C점에서의 이게 내부 힌지니까 이쪽을 끊어가지고 모멘트 값은 0 잡아보고 혹은 이쪽을 가지고 모멘트 값은 0 잡아봤는데 이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어. 이 길이가. 몰라. 앞에서는 길이가 주어졌어. 근데 이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어. 어쩌지? 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길이를 주어줘야지 이 문제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케이블 정리란 것이 있어요. 케이블 정리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어. 이런 공식. 연락이 힘든 공식인데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에는 모멘트가 들어가 있고 왼쪽 편에서는 수평 하중하고 길이가 들어가 있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케이블 정리예요. 유도는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냐 하면 푸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케이블 정리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하고 똑같냐면 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선상에 있을 경우에 높이가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같은 선상에 있을 경우는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자, 같은 길이를 갖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길이를 갖는 단순보를 만들어요. 이렇게 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왼쪽 A점하고 B점에 해당되는 단순보를 만들어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D점이네. 단순보예요. 힌지하고 롤러를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B점하고 C점에 해당되는 위에서 해당되죠. B점에 해당되는 하중을 가해줍니다. 12.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반력도 구하고 뭐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반력 구하고 이까이 것 뭐 해서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모멘트 선도를 구해요. 휜 모멘트 선도. 요 점에서의 휜 모멘트, 요 점에서의 휜 모멘트 선도를 구해보면은 요러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그 값이 그래프가 구하던 값이 48하고 60이에요. 여기가 요 점이 48이고 요 점이 60이에요. 이것까지는 구할 수 있어. 6이란 하중이 작용할 때 10이란 하중이 작용할 때 48, 60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M이라고 놓습니다. M. M. 그러면 케이블 정리는 뭐냐 하면은 케이블 정리는 자 모든 케이블 구간에서 수평력은 동일하다라는 얘기고요. 동일하다는 얘기고 동일하다. 그런데 수평력은 요 힘의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구하면은 수평력을 묘하게 요 힘하고 HA하고 HB가 동일하니까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문제를 HA하고 HB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면은 HA하고 HB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이라는 값을
어디가 있노? 여기는 이미 구해놨네요. 문제를 7급인데 문제를 손으로 풀 수 있게 지점의 수평 반력이 10이다. h가 10이다. 문제를 다 풀 수 없으니까 너무 1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분 내에 문제 풀 수 있기 위해서 조건을 주어졌어요. HA하고 HB는 10이다. 그죠? 그러면 YB하고 YC 값은 얼마냐? 이 값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케이블 정리에 의하면은 수평력 값 곱하기 수평력 값 H 값 곱하기 좀 전에 요 길이가 좀 전에 얼마였죠? YC 값은 뭐하고 같아? 60하고 같아. 요 값하고 같아. 이게 케이블 정리라 부릅니다. H 값하고 요 길이 YB 값은 양쪽 지점을 연결했을 때 그 길이 값은 YB 값은 모멘트와 같아. 이걸 케이블 정리라고 부릅니다. 케이블 정리. 케이블 정리가 이렇게 됐어요. 수평력하고 거리 값은 그 지점의 등가로 나타낸 단순보의 모멘트 값과 같아. 연락이 힘들죠? 이 공식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양쪽을 연결시키고 YC, YD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YC, YD 값을 구하라 한다면은 수평 자 여기서 케이블 정리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케이블 정리를 써가지고 풉니다. 케이블 정리 써가지고 등값으로 나타내고요. 다르게 푸는 방식이 위에도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 푸는 방식은 등값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등가보에서 각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하고 요거까지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케이블 정리를 쓰기 위해서. 그런데 케이블 정리에서 H값 곱하기 요 길이 봅시다. 길이 값이 요 CDE라고 했는데 이 길이 값을 줘줬네요. 6이란 값을 줬어요. 아싸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6이란 값을 주어졌으니까 6 곱하기 수평력 곱하기는 등가보에서의 모멘트 값과 같아.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등가보에서의 모멘트 값은 500이죠? 500을 오른쪽에다 놔요. 그리고 수평력은 모든 케이블에서의 수평력은 동일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직 길이는 6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기하학적인 계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준 수평력 값은 6분의 500이다. 구할 수 있죠? 수평력 값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수평력을 값을 대입시켜 가지고 이 수직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정리? 다 케이블 정리다. 문제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케이블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는 우리가 케이블이 현수교라든가 이런 경우는 케이블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직경이. 그 자체의 자중을 무시하기에는 무시할 수가 없어. 너무 자기 스스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케이블의 자중을 무시하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형상을 가지고 2차 함수가 됩니다. 이 형상이 2차 함수, 포물선이라 불러요. 요 파란색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양쪽에 주탑이 있고 위에 걷어가 이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파란색으로 케이블의 자중을 무시하고 그냥 그냥 위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케이블의 무게를 등분포 하중을 해서 나타나면 이런 형상이 되고요. 케이블의 자중, 그냥 자중이 요 길이가 더 길잖아. 케이블의 자중을 고려해서 처진 형상을 보니까 이러한 형상을 현수성, 캐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수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 형상을 현수선이라 부르니까. 예, 현수선 형상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하중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행어를 통해 가지고 걷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선하고 왜 현수교인지, 현수교는 이 케이블의 자중의 형상을 가지고 그 케이블이 처진 형상을 가지고 현수선이라 부른다 라고 부르고요. 자, 이건 개념도입니다. 우리가 빨래를 걸어 놓으려고 빨랫줄을 해놨어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게요? 제가 그렸습니다. 힐링이 되지 않나요? 아, 반응이 없네. 예. 그래서 사람이 매달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 하나에 매달렸을 때는 자중을 무시했을 경우에 이렇게 직선이다. 사람의 몸무게. 근데 빨래를 여러 군데 열어놨어요. 우리가 교량에서 현수선처럼, 아니 그 행어처럼.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직선인데 이게 곡선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아주 촘촘히 이렇게 했을 때는 무언선에서 2차 곡선 페라볼라가 되고요. 그냥 이 케이블 자체가 무겁대 그냥 축 처지게 냅둬요. 빨래도 안 걸고 케이블을 두껍게 해서 그럼 뭐 현수선 형태가 된다. 현수선 캐터너리. 예. 그래서 케이블의 형태입니다. 요 행어가 달려 있죠. 빨래줄처럼. 그리고 요것이 케이블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축 처져요. 예, 그래서 현수선 형태고요. 케이블을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인장만 받도록 쫙쫙 쓴다 이러면은 사장교라고 합니다. 예, 케이블 스테이드 브리지,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아치와 케이블의 비교를 했고요. 케이블의 장점들이 많고요. 케이블의 방정식을 왜 케이블이 예, 유도가 되는지 유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식 어려워하니까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의 구급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구급 문제에서 세그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세그가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길이가 안 주어졌을 때는 어려운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느낌에 B점에서의 반력에서 세그가 연직 방향으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케이블의 최소 인장력을 구하라. 인장력을 구하라 입니다. HB 값을. 네. 인장력을 구하는데요. 구급 문제나 나왔네요. 케이블 나오면은 다 죽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분포 하중을 통해서 예, 자, 여러분들 모멘트 여기서 보면 모멘트 A점에서의 왜냐하면은 케이블을 잡아두는 것은 핀으로 잡는다고 봐야 돼요. 핀. 모멘트를 못 받아. 무조건 핀으로. 에, 고무줄이 있으면 핀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양쪽에. 예, 그래서 모멘트 값은 0이고 C점에서 모멘트 값은 0. 예, 세그량도 구했네요. 어떻게 잡았냐 하면 여기서는 문제를 풀 때 A점, B점, 가운데 C점을 잡았네요. A점, B점, C. C점 잡고 요 반쪽에 대해서 힘의 평형. 왜냐면 케이블의 어떠한 점도 여기를 잡던 어떠한 점도 내부 힌지처럼 작용한다. 예,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부 힌지처럼 작용한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도 우리가 3힌지 거기 아치처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가운데 지점을 C라고 잡았냐고요? 세그를 주어졌으니까. 세그 값이 중요하거든. 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어져요. 예, 이거는 5급 문제에 나왔네요. 5급 공무원 5급 문제 나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4개, 4개 있고요.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에, 에, 여기서는 문제를 수직 등분포 하중이 주어지고 2차 포물선으로 했죠. 문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왜 난이도가 높냐 했더니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는 2차 포물선 형태
패라볼라, 포물선 형태잖아요. 2차 형성, x의 2승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요. y하고 x. 그리고 x의 자승. 만약에 y 콜 x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y 콜 x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포물선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2차 함수라 부르고 이걸 어떠한 사람들은 직선이라 부르고 어떠한 사람들은 1차 함수라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서 배웠듯이 등분포 하중이 자중을 무시하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요것의 형태는 뭐다? 2차 함수다. 그래서 그거를 아느냐라는 것을 5급 문제 나왔네요. 연락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중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2차 함수가 아니라 현수선 형태가 된다. 캐터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터너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네요. 등분포 하중, 이게 왜 등분포 하중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직선에다가 요 하중을 그대로 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에요. 예. 등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 예.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버벅대긴 했는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여기로 정역학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